자, 안녕하세요. 채널에서 미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일하는 김코치와 함께 3대 운동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제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에 뭐 유명 유튜버 3분 운동과학이라든가 뭐 호주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3대 500을 찍어도 아픈 이유, 뭐 3대 운동의 한계, 뭐 3대 운동을 잘하면 스포츠를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몇 개 올린 적이 있는데 난 그 내용 다 봤는데 이게 내용 자체는 참 좋아. 내용 자체는 참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이 아닌가. 그 내용 자체가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좀 치우쳐진 내용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너무 표현한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너 그 영상을 본 적 있나? 네, 저도 끝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보면서 파악은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너무 치료사 분들의 관점이나 너무 기능적인 움직임 관점으로 좀 많이 쏠린 영상인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 호주 물치사 같은 분 같은 경우는 3대 500을 찍어도 아픈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수평적 움직임을 굉장히 강조했더라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해. 근데 우리가 3대 운동을 볼 때, 움직임을 위주로 보나?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 넌 3대 운동을 왜 해? 3대 운동 저는 강해지기 위해서 하죠. 그치, 뭐, 어떤 부분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신체의 단련이죠. 그 무게를 듦으로써 강화되는 신체. 그러니까 그걸 3대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하면은 어떤 능력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스트렝스가 가장 많이 올라가죠. 그치, 뭐, 보통 우리는 3대 운동은 스트렝스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 움직임 관점으로 접근하진 않잖아. 그죠. 우리가 움직임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3대 운동에 왜 집착을 해? 뭐, 프라이얼 무브나 애니멀 무브 같은 걸 하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움직임 운동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사선 움직임, 클럽백, 캐트벨 같은 거 다루겠지. 그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벨을 다루면서 바벨이 특화된 건 뭐야? 무게를 들기 위해 특화가 된 거잖아. 그죠. 무게를 왜 들어? 강해지기 위해서. 뭐가? 신체가.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스트렝스.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강해지기 위해 특화된 게 바벨인데 바벨을 드는 운동을 하면서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고 어떻게 좀 짜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네. 나는. 그래서 수평적 움직임이나 그런 움직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굉장히 좋아. 둥근의 신장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나선선도 있잖아. 근막이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기능적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3대 운동을 할 때 기능적 움직임을 하려고 3대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스트렝스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뭐 너는 기능적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넌 전에 보디빌딩을 해서 뭐 기능적 움직임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나랑 같이 일하게 되면서 뭐 기능적 트레이닝이라든가 뭐 피지컬 트레이닝 이런 걸 조금씩 해보고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조금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는 만들어주는데 실질적으로 스트렝스 훈련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조금 더 신체가 확실히 단련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3대 운동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는 건 알겠는데 또 반대로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글로벌 머슬이랑 로컬 머슬이라고 하잖아. 뭐 글로벌 머슬은 소위 말해서 겉에 있는 뭐 큰 근육들을 얘기하고 뭐 로컬 머슬은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글로벌 머슬은 별로 안 중요하고 로컬 머슬이 중요하다.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로컬 머슬이 중요한 게 맞겠지. 근데 기본적인 기능 그 이상의 기능이거나 혹은 기본적인 기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머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로컬 머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15일 정도만 사용 안 해도 그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어차피 금방 활성화가 되고 금방 떨어지는 근육이라는 거지. 그래서 글로벌 머슬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지. 글로벌 머슬이 어느 정도 그걸 받쳐줌으로써 그 기능이 떨어짐을 좀 더 막을 수도 있고 좀 더 다시 돌아오는 걸 좀 더 활성화를 빨리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3대 운동을 하면은 속근육은 단련 안 되나? 단련되죠. 단련이 안 될 수가 없잖아.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둥근 얘기도 한번 해보자. 호주 물리치료사분은 뭐 3대 500을 들어도 아픈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둥근의 신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둥근의 신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3대 500을 들 수 있을까? 못 들죠. 3대 500이 요즘에 인자 강도도 많고, 그리고 파워리프팅이란 스포츠도 많이 전파가 돼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너무너무 신경을 써서 3대 500을 찍는다 그러면 기술이 좋거나 타고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꽤 많은 신체 단련을 통해서 꽤 많은 근육 단련을 통해서만 3대 500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바벨을 처음 만진 게 몇 년 정도 됐지? 바벨 처음 만진 거는 2011년도 그때쯤부터 만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9년, 10년 뭐 이 정도 네. 된 거잖아. 지금 3대 기록이 어떻게 돼? 3대 기록은 460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바벨을 한 20년 정도 만졌는데 나도 3대 500 좀 넘고 600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 그죠. 3대 500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 파워리프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꽤 많은 스트렝스와 근육이 필요한데, 둥근의 신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3대 500을 찍어도 아픈 이유. 난 이건 좀 너무 치우쳐진 것 같아. 특히 치료사분이 얘기하는 어디가 아픈 거는 아픈 사람한테 3대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나? 아니죠. 아픈 사람은 아픈 이유가 있을 거니까 거기 아픈 이유에 대한 처방을 하지 3대 500에 대한 걸 얘기하지 않잖아. 물론 예방을 하거나 혹은 아픈 사람이 다시 아프지 않게 들어가기 위해서 글로벌 머슬을 단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 3대 500을 추천을 할 수는 있겠지. 뭐 3대 500은 아니더라도 3대 운동 자체를 추천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3대 500을 찍어도 아픈 이유, 수평 움직임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좀 치우쳐진 것 같아. 그것도 뭐 3D 움직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유튜버분도 있어. 나는 그것도 100%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뭐 너한테 물어볼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일단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뭐 스트롱 퍼스트라든가 뭐 클럽벨이라든가 뭐 애니멀 무브라든가 플라이얼 무브라든가 뭐 택빗이라든가 이런 움직임들을 다 실제로 세미나도 하고 꽤 오래 빠져서 실제로 해봤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할 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 뭐였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IPF 소속 장주익 관장님이라고 파워리프팅 선수분 중에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분이랑 같이 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파워리프팅만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기본적인 스타일이 파워리프팅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워리프팅 위주의 운동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고, 바벨을 드는 거에 재미를 느껴서 스트렝스만 많이 올린 상태에서 그런 움직임을 배우러 갔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움직임 자체가 낯설고 어렵고 잘 안 돼. 그건 당연한데, 근데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선 제일 빨리 배웠어. 이건 어떤 면에서는 또 당연하거든. 그 사람들이 일반인이었고 나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스트렝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움직임을 하면 습득이 빨라. 예를 들어서 3대 운동을 하면 스포츠에 좀 더 유리한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3대 운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만큼 중량을 치게 되고 스트렝스 훈련하면서 그만큼 근육신경 다발이 발달이 되고 더 몸을 잘 쓸 수 있게 되면서 근육신경이 더 발달되면서 다른 운동을 할 때 그만큼 더 발달되어야 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특정 종목의 선수들은 3대 운동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더라도 3대 운동 기록이 낮더라도, 뭐 흔한 말로 뭐 UFC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나보다 체격이 훨씬 더 크고 굉장히 격투기를 잘하는데 나보다 3대 운동 기록이 훨씬 더 떨어지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약간 종목의 특성에 조금 가깝다고 해야 되겠죠. 그치. 종목의 특성에 가깝지. 세상에 어떤 애슬리트 트레이너도 선수 트레이너도 그 종목이랑 벗어난 동작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진 않아. 그 종목에 특화된 동작을 시키는 거지. 이거는 모든 트레이닝이 마찬가지인데, 축구 선수는 스쿼트 기록이 낮더라도 축구를 잘할 수 있다.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네. 근데 스쿼트를 잘하면 축구를 더 잘할 가능성은 높아지지. 그죠.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가야 돼. 이거라도 소용이 없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 3대 500을 치는 사람이랑 그냥 일반 사람이랑 축구를 시킨다라고 하면 축구를 할 때 스트렝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잘할지 모르지만 둘의 신체 능력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스트렝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체 능력이나 나머지 운동신경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는 당연히 스트렝스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지. 나도 실제로 그런 3D 움직임 같은 거를 처음 접했을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배웠거든. 훨씬 더 높은 중량을 했고, 나는 특히나 뭐 데드리프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도나 데드리프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캐틀벨 스윙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바로 그 동작을 깨우쳤고 바로 48kg 이상 캐틀벨 스윙은 수십 회 이상 할 수 있었거든. 움직임이 거의 똑같고 사용되는 근육이 똑같기 때문에. 겟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어깨가 안 좋아서 겟업을 처음에 꾸준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스트렝스 운동, 벤치프레스라든가 뭐 숄더 프레스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겟업 같은 경우도 48kg로 크게 어렵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도달했거든.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그 스트렝스는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능력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 물론 스트렝스가 높다고 특정 스포츠를 잘하는 건 아니야. 스포츠에는 스포츠의 특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맞는 신체 능력이 있는데, 이것만 잘하는 사람이 이걸 못한다 그래서 이거에 전이성이 떨어진다? 난 아니라 생각해.
스트렝스가 일단 올라가면 굉장히 다른 부분에 대한 전이성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또 너무 3대 운동만 집착을 해서 문제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해라 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그 사람들도 다양한 걸 못하는 건 마찬가지거든. 그 치료사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머슬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갖고 나중에 추후에 어떤 문제나 이런 거 일으킬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 그래. 그리고 뭐 3분 운동과학이나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양한 움직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이건 알겠는데, 뭐 그분들이 정확히 몇 명으로 구성되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내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혹은 뭐 그 단체가 운영하는 PT샵 내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 나는 그렇게 따지면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은, 나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뭐 클럽벨이나 캐틀벨이나 그런 애니멀 무브나 그런 것도 충분히 다 했었고, 뭐 맨몸 운동, 역도, 뭐 파워리프팅, 보디빌딩, 그리고 뭐 스트롱맨 트레이닝, 타이어도 뒤집고 썰매도 끌고 뭐 요크 캐리도 하고 이런 것도 난 전부 다 하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움직임이 너무 한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움직임이 한계가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하고 조금 더 많은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기능하면 뭐가 잘 안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참 재밌게 봤고 영상 자체 내용은 엄청 좋은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딱 보고 경각심을 갖는 것 정도는 좋은데 너무 또 그런 쪽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자, 지금 네가 바벨을 처음 만졌던 2011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너는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 같아? 3대 운동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치. 그래야지만 스트렝스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발달될 수 있을 거니까. 나도 만약에 처음에 3대 운동을 제대로 배우고 시작했더라면 지금 더 많은 신체 발달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나서는 이미 내가 신체 발달이 많이 되지 않는 나이로 들어서 버려가지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3대 운동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3대 운동만 하라는 게 아니고 3대 운동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즐겁고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구독할 거지?